되도록 그 흰색 부분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면 왠지 좀 허전하잖아요. 이제 이 사회에 이런 따뜻한 마음이 들어갈 여유가 없나 보다 싶으니까 좀 씁쓸하지. 그런 느낌이겠죠. 까치밥이 없다면 남도의 빈 겨울 하늘 얼마나 허전할까. 살아온 이 세상 어느 물고비 소용돌이 치고 휩쓸려 배 굶주릴 때에도 공중으로 가는 날짐승에게 길을 내어주는 그것은 따뜻한 등불이었으니 철없는 조카 아이들아 제발 그 까치밥 따지 말아라 그랬죠. 배려와 인정의 상징 까치밥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게 하나 더 나오지. 사랑방 말쿠지에 집신 몇 죽을 걸어놓고 할아버지는 무덤 속을 걸어가시지 않았느냐. 집신 몇 죽에다가 밑줄 긋고 할아버지가 무덤 속을 걸어가셨다고 하는 거 보니 돌아가신 것 같은데 할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그 집신 몇 죽도 남아있는 사람들을 쓰라고 남겨준 거니까 배려, 인정에 해당하겠죠. 배려, 인정. 그 집신 더러는 외로운 길손의 길보시가 되고 한밤중 동네 개가 컹컹 짖어 그 집신을 짊어지고 아버지는 다시 새벽 두만강 국경을 넘기도 하였느니 외로운 길손을 위해서도 쓰였고 아버지가 쓰기도 하셨다는 거잖아요. 아이들아 수많은 기다림의 세월 그러니 서러워하지 말아라. 눈 속에 익은 까치밥 몇 개가 겨울 하늘에 떠서 아직도 너희들이 가야 할 머나먼 길에 세모치시고 이것은 고난과 시련의 길이겠죠. 힘들겠지만 이렇게 등 따숩게 비춰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수업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저도 이제 기성세대 어른으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까치밥을 좀 남겨놔야 되는데 사실 현실은 저희들이 여러분들의 등골을 다 빼먹게 생겨가지고 마음이 좀 아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랬죠. 그래서 안 그러려고 저희도 더 애써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다. 까치밥에 대해서 늘 생각하게 됩니다. 자, 15번인데요.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1번 고향은 서울과 대비되는 공간 인정과 배려가 있냐 없냐 이렇게 화자가 관심을 갖는 것은 고향이죠. 두 번째 잊혀져가는 소중한 전통 문화에 대한 안타까움이 까치밥 인정과 배려의 문화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3번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 힘든 삶을 견뎌온 서민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맞고 4번 집신을 통해 다음 세대에 대한 따뜻한 배려의 마음도 표현하고 있죠. 정답은 5번인데요. 머나먼 길은 아이들의 밝은 미래가 아니라 아주 고난과 아주 시련과 아주 힘듦과 뭐 이런 길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문학 부분 또 정리를 가볍게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 독서로 가는데 이번 주는 예술 파트였죠. 사실은 스텝 2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보시면 거기가 저희 수능 완성에 실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테셀레이션이라는 말을 썼고 이게 과거 기출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게 앞에 스텝 1인데요. 여러분들 둘 다 풀어보신 학생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싱크로율이 아주 놀랍죠. 그러니까 저희가 기출문제에서 주로 다루던 거예요. 평면 안에 도형을 빈틈없이 채워 넣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미적으로 발달시킨 사람이 에스허르라는 미술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번 수능 완성은 거기까지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되는 부분은 스텝 1에 해당하는 타일링 이야기고 그 다음에 스텝 2는 각자가 해보시는 건데요. 9월이든 11월이든 또 이 타일링과 관련된 내용이 소개되어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해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안 푼 학생들은 이 타이밍에 끊었다가 꼭 문제를 풀고 스텝 1만이라도 그 내용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텝 1과 관련된 내용은 선생님하고 가볍게 좀 보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읽는 독서는 정보를 주는 설명문이다. 그래서 밑줄을 어디에 그어야 되느냐?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 가셔야 된다. 이렇게. 알겠지? 그 원리를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볼까요? 우리는 일상 어디에서나 타일을 쉽게 볼 수 있다. 여러분, 이 문장의 포인트 정보는 타일이겠죠. 타일에다가 밑줄.
정사각형 타일이 깔린 바닥은 흔히 건물에서 볼 수도 있고 가끔은 독특한 모양의 타일을 갈아 한껏 머슬렌 길을 걷기도 한다. 구체적인 사례는 괄호로 묶어버리기로 했지. 이렇게. 면에 빈틈없이 타일을 가는 과정을 타일링이라고 한다. 이번에는 타일링이겠죠. 밑줄이고. 타일링을 인테리어 장식의 하나라고 넘겨버릴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수학적 원리가 숨겨져 있다. 이번 문장의 핵심 정보는 수학적 원리겠죠. 밑줄입니다. 만약에 첫 단락을 요약하려면 여러분 요 정보들만 묶어주면 되죠. 타일을 갖고 타일링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이 타일링에는 수학적 원리가 숨어 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정보 확인하시면 되고 저희가 예상컨대 이 다음 단락에는 자연히 뭐에 대하네요. 수학적 원리가 구체적으로 뭔데 그 설명을 해주겠죠. 그치? 자, 두 번째 과목입니다. 수학적으로 정의하면 타일링은 드디어 나왔네요. 평면에 겹치지 않고 빈자리가 생기지 않게 배치한 도형의 집합이다. 여러분 여기다가 별표 주시고 오늘의 첫 번째 고수의 포인트인데요. 뭐냐? 이렇게 정의가 나올 때 조건값들을 잘 봐야 돼요. 무슨 조건이 있는지. 왜냐면 이런 걸로 장난질을 참 많이 치잖아. 자, 조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평면에다가 겹치지 않아야 돼요. 밑줄 긋고 그게 1번. 평면인데 겹치지 않을 것. 두 번째는요. 빈자리가 생기지 않아야 된다는 게 2번. 이 두 가지 조건을 맞추어서 도형을 깔면 그게 타일링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정의 부분에 겹치지 않아야 된다. 빈자리가 생기면 안 된다. 두 가지 꼭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 타일링의 종류는 무수히 많다. 종류가 많다는 말이 밑줄이겠죠. 아무 도형이나 겹치지만 않게 바닥에 깐 뒤 빈자리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도형을 만들어 끼워 넣으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뒷부분 잘 볼까요? 아무런 조건이 없는 타일링은 미적으로도 가치가 떨어지고 수학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없다. 마지막 문장의 핵심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타일링이죠. 그거 밑줄 그어보시고 그거는 좋다 나쁘다. 나쁘다 이 말이에요. 나쁘다기보다는 아무튼 의미가 없다 이런 거죠. 그럼 여러분 조건이 없는 타일링이 의미가 없다 그랬으니까 이 뒤는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느냐? 조건이 있는 타일링. 그래서 의미가 있는 애들이 나오겠지. 그치? 자, 그 다음 따라서 수학자들은 다양한 조건을 만들어서 이것을 충족하는 타일링을 찾고 거기에서 어떤 법칙을 이끌어냈는데요. 여러분 다양한 조건을 만들었다는 말에 밑줄 그으셔야 되죠. 왜냐하면 조건이 있는 타일링이 나올 걸 저희가 예상하고 있으니까. 구조적으로 가장 단순하면서도 대칭적인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아르키메데스 타일링을 보자. 아르키메데스 타일링의 밑줄. 그럼 여러분 아르키메데스 타일링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조건이 있는 타일링이지. 그치? 아르키메데스 타일링이란 한 변의 길이가 같은 정다각형으로 만든 것인데 각각의 도형은 변끼리 만나야 된다. 정다각형이라는 말의 밑줄, 변끼리 만나야 된다는 말의 밑줄. 두 가지. 평면에 만들 수 있는 아르키메데스 타일링은 몇 가지나 될까? 여러분 의문문은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거니까 무조건 밑줄이라고 그랬어요. 밑줄이고 이제는 답을 찾아야 되는 건데 몇 가지인지 기다려 봅시다. 여기에 답을 준 사람은 17세기 천문학자로 케플러의 법칙을 남긴 요하네스 케플러인데요. 유명한 아저씨 동그라미. 그는 아르키메데스 타일링이 모두 11가지 드디어 나왔네요. 11가지의 밑줄. 자, 그럼 여러분 글의 흐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단락에서 타일링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단락에서 근데 조건이 없는 타일링은 안 된대요. 세 번째 단락에서 조건이 있는 타일링 중에 아르키메데스 타일링 얘기를 하자 그랬는데 그 아르키메데스 타일링이 몇 가지냐? 11가지다.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그 다음 이 가운데 동일한 정다각형으로만 만들 수 있는 타일링, 즉 규칙적인 타일링은 정삼, 정사, 정육 세 가지뿐이다. 여러분 아르키메데스 타일링 중에 또 규칙적인 타일링 얘기가 나왔죠. 밑줄. 요건 몇 개냐? 11개 중에 3개입니다. 정삼, 정사, 정육 쭉 밑줄이죠.
평면에서는 한 점을 중심으로 한 바퀴가 도는 각도가 360도인데 이 각도를 정다각형의 한 내각으로 나눌 때 정수가 되어야 도형이 겹치거나 빈자리가 생기지 않고 평면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아까도 마찬가지였는데 때문이다는 이유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죠. 그 다음 거 보시면 예를 들어 괄호로 묶어버릴까요? 정삼각형은 n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n분의 180 곱하기 n-2 알고 계셨던 공식인가요? 자, 그래서 정삼각형을 집어넣어 보면 한 내각은 60도고 60도로 360도를 나누면 정수 6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면의 한 점을 중심으로 정삼각형 6개의 꼭지점이 모이면 평면이 채워질 수 있죠. 괄호 닫고 이렇게 규칙적인 타일링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정삼, 정사, 정육 세 가지라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 8개는 반규칙적인 타일링. 자, 그러면 반규칙적인 타일링의 밑줄이죠. 흐름 이해했지? 조건이 있는 타일링 중에 아르키메데스 타일링 나왔고 그 중에 11개인데 3개는 규칙적인 거, 8개는 반규칙적인 거. 변의 길이가 같은 정다각형 2가지가 조합되는 거. 여러분 규칙과 반규칙 2가지의 차이점은 중요하죠. 앞에 규칙은 정다각형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고 반규칙은 정다각형이 2개 이상. 그치?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은 규칙적 타일링을 이룰 수 있으며 서로 결합해서 반규칙 타일링도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정팔각형, 정십이각형은 자기들끼리는 만들 수 없지만 정삼, 정사, 정육각형과 짝을 이루면 가능해요. 자, 그럼 여러분 정보 정리되시죠? 규칙적 타일링은 정삼, 정사, 정육 세 가지. 반규칙적 타일링은 정삼, 정사, 정육 다 되고 8하고 12까지 가는 거잖아. 그렇지? 수학의 관점에서 타일링은 이제 2차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간에 적용된다. 이번에는 모든 공간이 밑줄이었겠지. 그래서 2차원 공간은 면적이므로 면적을 지니는 2차원 타일이고 3차원 공간은 부피니까 부피를 지니는 다면체로 채우면 된대요. 4차원, 5차원도 가능하지만 추상적 사고에 능숙한 수학자가 아닌 3차원 공간에 살고 있는 보통 사람은 이해가 잘 안 되고 3차원 타일링 중에 대표적인 건 벌집이랍니다. 자, 거기는 모든 공간에 적용된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죠. 이렇게 밑줄 긋고 정보를 파악하셨으면 굿!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적절한 것 그랬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은근히 많이 틀렸는데요. 결국 자기가 판단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1번 수학의 신비로움 그랬는데 여러분 이 작품이 신비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 신비로움 때문에 땡 틀렸습니다. 두 번째 수학과 과학의 만남? 과학은 1도 안 나오지. 땡. 세 번째 타일링의 수학적 의미 도형에서 발견하는 장식적 아름다움을 여러분 위는요 아르키메데스 타일링이 뭔지 설명해주고 있었지 이쁘다는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X 틀렸습니다. 4번 일상에 담긴 수학의 원리 정다각형을 이용한 타일링의 세계 이게 관련된 것과 맞겠죠. 정답은 4번. 5번은 법칙 발견 과정을 보여주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되게 아리까리한데요. 아르키메데스 타일링을 설명했는데 무엇과 제일 적합할까를 따져보셔야 돼요. 알았지? 4번. 2번입니다. 기억 아르키메데스 타일링이 아니다. 아르키메데스 타일링은 11개인데요. 규칙적인 거 3, 4, 6 각형. 반규칙적인 거 3, 4, 6에 8, 12. 근데 기억을 보면 5각형이 들어가 있잖아. 아르키메데스 타일링 중에 정오각형은 없지. 1번은 그 타일링이 아니죠. 동그라미. 2번 기억과 니은은 수학적 조건을 갖춰 미적으로 가치가 높으냐. 조건이 있는 타일링은 아르키메데스 타일링이니까 니은은 맞는데 기억은 방금 아니라 그랬잖아.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니은을 이루는 도형을 활용해 반규칙도 되느냐. 정육각형은 반규칙도 됐지. 4번 니은은 규칙적 타일링이고 디귿은 도형이 팔각형도 들어가 있고 사각형도 들어가 있고 두 가지가 나왔으니까 반규칙이지. 5번 모두 수학적 정의에 부합하는 타일링이다. 조건이 있는 타일링이냐 조건이 없는 타일링이냐지 모두 타일링은 맞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마지막 3번인데요. 요거는 어렵지 않죠. 정답은 4번이었고 3차원은 여러분 2차원과 다르다 그랬지. 그래서 2차원은 면적을 지니는 것이면 되고 3차원은 공간이므로 부피를 지니는 다면체로 채워야 된다 그랬으니까 약간 달랐어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주시고 스텝 2는 여러분들 해보시고 저한테 질문 주시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마무리는 여러분 저희가 53쪽이신지 54쪽이신지 모르겠는데 해설 요청 최다 문제 문법 2개만 풀면 되거든요. 예. 저번 주 여러분들 문제 숙제로 해오신 것 중에 가장 많이 물어보신 겁니다. 가볍게 정답 위주로 처리해 드릴게요. 자, 일단 해설 요청 퇴자 문제 중에 1번 문제는 규칙을 적용해 보시면 되거든요. 정답은 5번이었는데요. 만만찮다는 40항에 붙임 이와 같이 만만하지 않다에서 만만하지의 어간의 끄듬절 하가 아주주는 아주준다는 건 하 자체를 없앤다는 거니까 만만하지에서 하가 빠지고 만만지 않다 이렇게 되잖아. 그 다음에 요 39